자, 23학년도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에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 단색광 P가 B와 C의 경계면에서 임계각 세타 C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는 C에서 B로 입사한 P가 이제 거꾸로 C에서 B로 입사한 P가 B와 A 경계에서 세타2로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제 빛의 굴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굴절 법칙을 먼저 써보면 1번 매질에서 각도가 세타1이고 2번 매질에서 세타2일 때 이 둘의 사인 B는 두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의 B와 같다. 또는 파동의 속력의 B와 같다. 이것이 이제 굴절 법칙이죠. 근데 이때 이제 뭐가 입사고 뭐가 굴절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면 이 세타1이 입사고 2에서 1로 가면 세타2가 입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번 매질에서의 각도의 사인과 2번 매질에서의 각도 사인의 B가 두 매질에서의 속력 B하고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면, 자,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파장을 따지는 문제인데, 파장에 관해서는 그 진동수하고 파장을 곱하면 빛의 속력이죠. 또는 파동의 속력. 그런데 모든 파동의 굴절에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파장이 속력하고 비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파장의 B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가에서 P가 A에서 B로 진행하는 건데, 이때 요 점에 이제 한 점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경계가 이렇게 공면입니다. 공면일 때는 요 점에 접하는 면을 경계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수직한 법선을 그으면 이 법선이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중심을 향하는 법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법선으로부터의 각도가 세타1이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세타2가 되겠죠. B에서의 각도 B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 보조선이 P가 그냥 안 꺾이고 직진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경로를 이제 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 각도는 지금 요 세타1보다, 이게 세타1이죠, 이게. 이 세타1보다 요 지금 현재 B에서의 꺾인 각도가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잘 보면, 이게 원의 성질이 요렇게 해서 이게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 중심에서 또 요렇게 반지름을 그어보면 요것도 이제 반지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각이 돼요. 그래서 세타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가번 그림에서는 세타1이 세타 C보다 크다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세타 A하고 세타 B로 이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에서의 각도가 더 크니까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은 각도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니까 A에서 더 빠르다. 그럼 파장은 속력에 비례해서 A에서 더 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이 맞습니다. 자, 니은은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하는 건데, 세타1은 가에서 A에서 B로 들어갈 때, 세타2는 나 그림에서 B에서 A로 나올 때인데, 자, 요거는 지금 BC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에서 보면 세타1으로 가서 세타 C로 굴절을 하고, 이제 요 BC에서 세타 C로 입사를 할 때 여기 임계각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럼 이제 B에서 C로 갈 때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나는 C에서 B로 가는 거죠. 요거를 가랑 비교하기 위해서 요 빛의 경로를 정반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해서 세타2로 들어가고, 요렇게 꺾이고 요렇게 나가는 요 경로를 정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현재 요점에서는 굴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은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파가 요 BC의 임계각보다 작은 거죠. 작은 각도에서 이제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굴절이 된 거니까. 예, 그럼 요 각도가 요 각이랑 같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굴절은 이제 사인 알파하고 사인 세타2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요 점에서 굴절하고 요 점에서의 현재 굴절의 모습을 비교하면 알파가 세타 C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B에서의 각도가 이 경우가 더 작아요. 그럼 A에서의 각도도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했을 때 A에서의 각도도
나의 경우가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1이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A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C보다 작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임계각을 얘기하려면 전반사인데, 전반사는 그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할 때 전반사, 임계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하고 B 사이에 누가 더, 밀하냐, 소하냐. 그러니까 밀하다는 거는 굴절률이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굴절률은 우리가 알듯이 속력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지금, A하고 B의 속력이 A가 더 빨랐으니까 굴절률은 B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임계각을 말할 때 A, B 사이의 임계각은 B에서 A로 진행할 때의 입사각이 임계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 가번 그림으로 다시 와보면, 현재 요 그림은 A에서 B로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 B에서 이렇게 세타 C로 입사하고 A에서 세타 1으로 굴절하는 경우, 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B에서 A로 세타 C로 입사했는데 굴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굴절이 일어나는 거고, 이 그림은 그렇다는 얘기는 요 현재의 세타 C가 B하고 A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으니까 굴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A, B 사이에 B에서 A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임계각은 요 그림 가의 BC 사이의 임계각보다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니까 디귿은 틀렸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